안녕하세요. 별에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고전시가 7번째에 실려있는 사친가를 공부해 보려고 해요. 요즘 시험 기간이라 아마 공부하느라 정신 없을 텐데 또 그래도 선생님 유튜브에 들어와서 강의 보고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댓글이 주말에 막 이렇게 몇 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고마웠고 또 사친과 공부할 친구들에게 도움 주고 싶어서 빠르게 영상 올려야 되겠다. 오늘 넘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사친가는요, 규방 가사이면서 잡가에 속하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규방 가사라는 거는 뭐예요? 규방의 여인들, 그러니까 사대부, 아녀자들의 정서를 다룬 그런 내용의 가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잡가라고 쓰여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노래가 노래로 불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로 처음 쓰였다가 아마 이제 전승 과정에서 노래로 불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사친이 어떤 뜻이죠? 그쵸? 부모님을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요, 부모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유교 중에서도 뭐예요? 효겠죠, 그죠? 부모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리고 이 노래를 보다 보면은, 선생님이 이거랑 이제 관련된, 신사임당의 사친이라는 한시가 있어요. 그 노래도 제목이 사친이죠, 그죠? 선생님이 이미 다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은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규방 여인들의 이 사친이란 돌아가신 부모를 그리워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선시대 때 여인들은 어땠어요? 결혼하고 나면은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이 멀리 있는 부모를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의 시들이 많습니다. 이 노래는 보시면은 이 부모가 뭐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무래도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모를 그리워하는 노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노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바로 원령체 시가라는 특징이 있어요. 원령체 시가. 들어보셨죠? 원령체 시가의 대표작은 고려가요. 두 글자. 그렇죠. 동동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동동을 보시면은 이 원령이라는 게 매 달마다, 그죠? 매 달마다 비슷한 어떤 형식을 반복하면서 그 달의 어떤 선생님 써놨죠? 원령체 시가의 특징입니다. 절기. 24절기가 있어요. 이렇게 음력으로 셀 때, 뭐, 동지, 하지, 뭐, 입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절기를 소개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런 명절, 뭐, 추석, 그죠? 설날, 뭐, 이런 명절을 소개하면서 계절감이 일단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 절기하는 세시풍속, 놀이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원령체 시간은 우리 이제 국문학적으로도 이 작품이 중요하지만, 민속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작품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노래다 보니까 그 매 달마다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데요. 이 노래는 사친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요런 식구. 슬프도다. 부모랑 떨어져 있으니까, 부모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부모, 모모인 줄을 모르시는구나, 라는 식구가 매달 반복돼요. 매달. 그러면서 이제 형식적인 어떤 통일감도 주면서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동동도 고려가요다 보니까 후렴구가 매번 반복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동동 말고 이 작년에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농가 원령가라는 원령체 시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 원령가는 농가가 앞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매달 이 농촌에서 어떤 농사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약간 교훈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그죠? 매달 해야 되는 농사일을 알려주는 그런 노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령체 시가 하면은 대표적인 거 동동, 농가 원령가 선생님이 다 영상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딱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수능 특강에 실려있는 요 사친가
공부하면서 아, 원령체 시가가 이런 형식의 노래구나라는 것을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원령체 시가는요. 매년 연계교재에 실려 있어요. 매년 한 작품씩은 꼭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령체 시가의 형식을 물어볼 만한 그런 작품이 수능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아, 그리고 이 작품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더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이 작품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한자어 사용 그리고 고사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주가 굉장히 길어요 또. 선생님이 각주에 달려있는 거를 여기다가 다 미리 써놨습니다. 같이 해석하면서 보기가 쉽도록.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해석이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의 내용을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다 해석할 필요는 없고 이 구절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가 비슷한 그 맥락상의 의미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노래가 긴데 이 막 논리적으로 다 막 그 정서가 연결되진 않아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면서 작품을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월 1월이죠. 자, 1월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1월은요. 음력 1월입니다. 음력 1월. 자, 정월입니다. 정월에는 대보름이 있죠. 그죠? 정월 15일. 바로 정월 대보름입니다. 선생님이 이 원령체 시가의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미리 좀 체크를 해놨어요. 자, 정월 대보름이 뭐예요? 강강수월래? 그렇지. 달 구경해야죠. 보름달이 아주 환하게 떴는데, 그치? 자, 달 구경하는 풍속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달 구경을 주로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소년들아. 자, 부르고 있죠? 자, 이거 쭉쭉쭉쭉 나와야지. 청자 설정되어 있죠? 청자를 부르고 있죠? 뭐뭐야, 뭐뭐아, 이런 거. 우리 돈호법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돈호법. 그리고 이런 거 선지에 나올 때 뭐라고 나와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했다. 대화체다. 이런 거 이제 바로바로 연결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자, 소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소년들 왜 불렀을까? 그 밑에 보면은 부모 봉양을 생각하라 라고 했어요. 자, 정월에 달 떴어? 너네 달 구경하고 막 그런 거 즐기는 거보다 부모 봉양을 생각하라 라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소년들은 권유의 대상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흉풍도 보려니와 라고 했어요. 흉풍은요, 그 해의 흉작인지 풍년인지 달을 보면서 점을 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써놨죠? 그죠? 그 달의 또 풍속이에요, 풍속. 자, 너희 달 구경하면서 그런 점도 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 봉양을 생각해라 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시의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부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네 효도가 더 먼저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권유의 대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부모 봉양 왜 늘 생각해야 돼요? 신체 발부 사대절을 부모님께 다 타고났으니 부모님이 주신 거야. 그지? 신체 발부 사대절 이런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아무튼 부모님께서 주신 나의 몸, 그지? 몸이란 얘기야. 사대절도 사지. 두 팔과 두 다리. 그러니까 나의 신체는요, 다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는 머리카락도 자르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그죠? 이렇게 효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부모 봉양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 이런 얘기야. 그지? 자, 그래서 부모님의 덕과 정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태산 가치. 하해와 가치. 하해는 바다야, 바다. 아주 큰 산같이 높은 덕, 아주 넓은 바다와 같이 깊은 정. 바로 부모의 덕과 정을 지금 어떻게 뭐뭐 같이 비유해놨죠? 지규. 좀 과장해놨어요. 그죠? 그만큼 부모님의 덕과 정이 엄청 크다라는 거죠. 그죠? 대꾸도 되어 있습니다. 태산같이 뭐뭐한 덕.
하회와 같이 뭐뭐한 정. 자, 이렇게 대꾸. 얘들아, 대꾸는 가사 작품에서 빠질 수 없는 표현법입니다. 왜냐면 가사가 사사조의 연속제잖아요. 연속 쭉 이어가려면은 운율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대꾸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꾸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어이하여 잊으리오? 잊을 수 없다. 잊으면 너 불효자야. 그지? 서리법 사용됐어요. 부모의 덕과 정을 잊으면 안 돼. 천세만세 믿었더니 천세만세 오래 사실 거라고 내가 믿었는데 복례방장 영주산에 불로초와 불사약을 인력으로 얻을 쏜가? 이번에도 서리법이네.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란 얘기입니다. 무엇을? 바로 요런 산에 있는 불로초와 불사약을. 얘들아, 복례, 방장, 영주사는 몰라도 돼. 이 곳에 있는 불로초와 불사약. 불로초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어요? 중국의 어떤 황제랑 관련되어 있죠? 그 사람이 평생을 살고 싶어서 이 불로초를 구해와라! 막 이랬잖아요. 사람들을 막 동서남북으로 보냈잖아. 진시황이랑 관련된 불로초입니다. 늙지 않는, 불사, 죽지 않는. 얘들아,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비현실적인 소재입니다. 바로 이런 불로초와 불사약이 신선들이 산다라는 그 삼신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은요, 중국 전설 속에 있는 신선들이 산다라는 삼신산이에요. 삼신산. 그러니까 이것도 비현실적인 공간이고요. 얘네들도 비현실적인 소재죠. 자, 이 소재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가 무병장수하기를. 요즘에는 하도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유병장수라고도 하더라고요. 간간히 아프면서 쭉 그지 사는 거지. 아무튼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을 이런 소재를 사용해서 비현실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불로초와 불사야 얻고 싶지만 얻을 손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서 뭐예요? 슬프다라고 했어요. 슬프다. 수욕종이 너무 어렵다.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진부제라. 이거 다 어디에 나온 말들을 인용해 놓은 거야. 원래는 한자예요. 그죠? 한자인데 요렇게 대꾸죠. 대꾸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어떤 뜻인지 이 시가 수능에 나온다면은 각주를 줄 수밖에 없어요.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이런 얘기는요. 이 나무가 고요히 있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막 계속 불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욕양이 이 자식들이 부모를 공양하려고 하지만 부양하려고 하지만 친부제라. 친부모가 부제. 이미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살아 계실 때 효를 다해야 된다. 돌아가시고 나서 하려고 하면 늦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일찍 돌아가실 수 있으니 부모 생전에 효를 다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구절이고요. 공산낙목 한줌 흙이 되어 영원한 이별 되겠구나 라고 했어요.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산낙목 들어보셨어요? 이거 약간 좀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낼 때 많이 사용되는 시어예요. 공산, 텅 비어있는 산이죠. 낙목, 낙엽이 다 떨어졌어. 앙상한 나무. 한줌 흙 되어.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흙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셨어. 그러니 어떡해요? 1년 360일, 1일 12시간 동안 사친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친. 이 시의 제목 아니겠어요? 사친과 바로 부모를 그리워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할 때 요런 그 숫자,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면요. 이런 정서를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 360일 있죠. 360일 내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12시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 우리가 24시로 세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하루 왼종일 사친, 부모를 그리워하는 효의 실천을 강조하고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사친해야 되는데 서늘한 바람 적막하고 소식이 영영 끊기니 부모의 소식이겠죠? 슬프다. 정서 나왔어요. 우리 부모 대보름인 줄도 모르시면서 지내는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르시나 안타까움의 정서가 느껴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매 달이 끝날 때마다 요 구절이 반복될 거예요. 슬프다. 우리 부모 모모인 줄 모르시나 요 구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식적인 통일감도 줍니다. 자, 그래서 내용 나눠볼게요. 자, 정월령이고요. 정월대보름에 막 달 구경하고 점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뭐야? 부모 봉양, 부모의 효 실천.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늦어, 그지? 부모에 대한 효 실천, 늘 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늘 생각해라 라는 게 바로 정월의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리고요. 요 PDF는요. 선생님이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PDF 다운받아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월로 넘어가 볼까요? 자, 2월에는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그달을 허송하니 그달은 1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1월이 다 지났어. 허송했다라는 건 다 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 드러나고요. 2월이 됐는데요. 2월에는 한식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한식. 이 한식에 이 성묘도 가고 벌초도 하고 왜냐면 이게 풀이 좀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식은요. 계자추라는 인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날입니다. 2월. 얘들아 2월이라고 해서 막 추운 그 겨울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음력 2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기가 시작하는 한 3월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암튼 이 한식일이 됐어. 천추절이 적막하다라고 했어요. 천추절은 임금의 탄신일입니다. 막 시끌시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적막해. 왜? 한식일은 계자추의 넋을 위로하는 날이기 때문에 적막한 거예요. 자, 그럼 계자추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겠죠. 자, 이 계자추라는 인물은요. 진나라 때 충신입니다. 충신. 그래서 이 계자추를 등용하고 싶었는데 이 임금이 이 계자추가 그 면산인가? 아무튼 그 산에 은거하느라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산에 불을 지르면은 계자추가 산 어귀로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산에 불을 지른 거야. 그런데 이 계자추가 산을 내려오지 않고 그 불을 질러서 그 불에 타서 그냥 죽어버렸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충신의 죽음치고는 너무 억울하죠. 그죠? 그래서 이 계자추의 죽은 날을 넋을 기리기 위해서 한식이라는 날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자추의 넋이로다라고 했고요. 원산에 이제 봄이 왔어요. 그런데 이 불탄 풀에 속잎이 이제 다시 나는 그런 계절이죠. 그런데 이 불에 탄 계자추는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절에서도요. 자연은 다시 순환하잖아요. 다시 봄이 오면은 잎이 나는데 한 번 죽은 인간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유한함 이런 거를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런 대조는 어떤 정서를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걸까요? 무상함의 정서를 드러낼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고 자연은 영원하고 그래서 후인들이 슬퍼하여 한식이란 날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서 나오죠, 그죠? 후인들이 계자추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한식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이 무상함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당우 삼재 성재들도요. 승피배군하셨도다라고 했어요. 당우 삼재? 3대? 당우라는 건요. 당 요임금을 얘기해요. 우 순임금을 얘기합니다. 요순 정도는 이제 아셔야 돼요. 고전시가 좀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이 요순이 뒤에 또 나오나? 뒤에 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요순 임금은 굉장히 유명한 임금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요. 태평성대를 이룩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은주의 이 3대 성제들, 성제라고 했으니까 아주 훌륭한
황제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순, 이 한주 3대의 훌륭한 임금들도요. 천세 만세 살았어요? 아니죠. 다 승피배군을 했다라는 얘기는 다 돌아가셨다. 자신의 명을 다하고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상함의 정서가 느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순 임금 정도는 고전 시가에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평성대를 이룩했던 임금들이고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 다 기원전 사람들입니다. 기원전.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고조선 단군왕검 그때 시기의 사람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무상함의 정서 그 다음에도 쭉 이어져요. 여산, 송백, 무릉춘초라는 곳이요. 만고의 영웅들이 다 한 번쯤은 지나간 곳이래요. 만고의 영웅들도 다 이런 곳이 다 죽음이랑 관련된 쓸쓸한 곳이거든요. 다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서산지 퇴위를 하니까요. 이영백이라는 사람의 사정이 생각났어요. 무서산지 퇴위한다 라는 얘기는 해가 서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은 뭔가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 느껴지셔야 되거든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이영백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백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보셔야 되겠죠. 이 사람도 진나라 때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효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효자. 또 어떤 사람을 떠올리냐면요. 태행산의 외로운 구름을 보니까요. 적인걸이 떠올랐어요. 적인걸? 중국 당나라 때 명신, 충신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영백, 적인걸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굉장히 유교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죠? 유교에서 어떤 효심이 깊은 사람, 그지? 이런 명신. 그래서 이 노래는요,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노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적인걸이라는 사람도 효심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쓸쓸한 그런 시간대가 되니까 또 이 부모에 대한 사친, 그리움이 떠오르는 겁니다. 한 줄 더 볼까요? 그래서 슬프도다 부모 떠올리죠. 우리 부모 청명인 줄 모르시나 라고 하면서 2월이 끝났어요. 자, 그래서 2월 한식 청명일이라고도 하고요. 이 절기의 의미를 떠올리며 절기를 즐기지 못한 또 부모를 떠올리며 안타까워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상함의 정서 이런 거 잘 드러났었고요. 유교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떠올리면서 부모 나도 그리워하고 떠올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3월입니다. 3월. 그달 금음이 다 지나고 그달은 앞에 나온 2월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2월이 다 지났어요. 3월 삼진날. 이거 음력이라고 했잖아요. 3월 삼진날은요. 지금 딱 이 시기입니다. 선생님이 그 달력을 보니까 저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따뜻해지는 막 꽃이 피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삼진날은요. 답청이라고 해가지고 답청놀이 들어보셨어요? 이 새로 돋아난 풀을 밟으면서 봄을 만끽하는.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우리가 봄놀이 하러 산에 많이 가잖아요. 그때 이제 하는 놀이가 답청놀이라고 하고요. 아녀자들은 화전놀이를 많이 하죠. 꽃을 따가지고 화전도 만들어 먹고 뭐 이런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뜻한 계절이 됐잖아요. 제비 새끼가 날아들어 옛집을 찾아오고 호랑나비가 분분하여 옛빛을 자랑하는. 자, 지금 대꾸되어 있죠? 대꾸에서 바로 봄의 풍경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제비, 나비, 날이 따뜻해졌어, 그지? 봄을 맞은 풍경을 묘사하고 있고요. 기수에 목욕하고 무에 바람 쏘이며 이거 다 또 인용해 온 거야. 기수, 무 이런 거 다 중국에 있는. 자, 그래서 증점의 말을 인용했다라고 하는데 공자의 제자래요. 그래서 기수에 가서 목욕을 하고 무에 가서 바람을 쏘이면서 유유자적하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구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랑도 연결되죠. 동쪽 언덕에 올라가 휘파람을 불고 휘휘 그지?
청각적 심상. 청류에 이르러선 시를 지으면서 뭐예요?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 구절도 도연명이라는 유명한 시인입니다. 중국의 귀거래사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자연 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생활을 하는데 산화는 붉은 비단이요 세류는 푸른 시리로다 라고 했어요. 이거 봄의 풍경을 또 대꾸해놨죠? 대꾸 비유 어떻게 비유해놨어요? 산의 꽃이요 붉은 비단에 비유한 겁니다. 붉은 비단처럼 아름답게 피어 있고요. 세류 이게 버드나무란 뜻이야. 버드나무가 이렇게 뭐야? 버드나무 아시죠?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 나뭇가지가 다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나무가 버드나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의 가지가 푸른 시리로다 라면서 이것도 비유를 해놓은 겁니다. 자, 비유해놨고요. 이게 뭐예요? 붉은, 푸른, 색채 대비, 강렬한 시각 대비를 통해서 시각적 심상 잘 드러나죠. 시각적인, 청각적인 이런 심상을 통해서 이 봄에 약간 좀 한가롭고 아름답고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버드나무는 지울게요. 그림이 안 이쁘네. 자, 아무튼 자, 촌가의 농부들은요, 신춘을 만났다고. 자, 이제 봄이 되었잖아요. 자, 농부들은요, 봄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농기구를 둘러매고 처처에 왕래하며, 처처는 곳곳, 이곳저곳,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일에 지금 분주한 겁니다. 분주. 그리고 뭐예요? 백마금편 소년들은 화류춘풍 흥을 겨워. 자, 소년들은요, 흥겨워요. 왜? 봄놀이 가야지, 그지? 우리도 이제 따뜻해지면은 지금 현대 사람들도 그러지 않아요? 예쁘게 차려입고 뭐 벚꽃 보러 다니고 막 꽃나무 아래서 막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소년들도요 멋지게 꾸미고 가야 되겠죠? 백마금편, 자, 요 백마금편도 사자성어인데 종종 나와요. 누구냐?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규원가에도 이 백마금편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남편이 백마금편으로 집을 나가서 돌아오질 않거든. 백마금편이라는 건요, 멋있게 아주 꾸꾸꾸 꾸미고 멋있게 꾸민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을 백마금편이라고 한 거예요. 그대로 해석하면은 백마를 타고 금으로 만든 채찍을 들었다 이런 얘기야. 뭐 왕자야? 왕자처럼 꾸민 거네, 그지? 화류 춘풍 이 봄바람을 맞으면서 흥에 겨워 쌍을 지어 논일적에 그지 쌍쌍이 놀아야 되겠지 산화가 작작 막 불타듯 남만개라 꽃이 활짝 핀 거죠. 그지? 벚꽃길 막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벚꽃, 진달래꽃 막 요즘엔 철쭉도 엄청 많이 피었죠. 그죠? 남만개라 화려하게 피었구나 이런 얘기야. 자, 그런데 화자는 지금 어때? 슬프도다. 왜? 화자는 이 부모를 그리워하는 이기 때문에 이 매달 막 꽃이 피고 막 명절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막 축제 분위기여도 늘 슬픈 거야. 자, 그래서 화자와 대비되는 상대 젊은이들의 모습을 화자와 대비시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의 정선 슬퍼요. 세월이여라고 했어. 세월. 애오생지 가련하니 탄광음지 여류로다라고 했어요. 야, 이거 진짜 어렵다. 그지? 자, 각주를 보세요. 애오생지 가련하고 내 인생이 가련함을 슬퍼한대요. 탄광음, 광음, 세월이 아주 빠르게 흘러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류,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것을 탄식한다라는 거거든요.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흘러. 너무 슬퍼 얘기야. 그래서 우리 부모 지금 곁에 안 계시잖아요.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답청절을 모르시나. 사람들은 지금 답청절이라고 막 쌍쌍이 나와가지고 풀을 밟고 막 축제 분위기야. 그런데 나는 지금 슬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월령이고요. 답청, 그죠? 흥겨워하는데 사람들이 다 흥겨워하는데 부모가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부모를 떠올리면서 슬퍼하는
답청절 이것도 파란색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죠? 요렇게 그 원령체 시가와 관련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본 겁니다. 자, 4월로 가볼까요? 자, 4월에는 뭐가 있나요? 물론 조선시대가 유교의 그 시대이긴 하지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죠? 이 4월 초파일은 지금도 우리가 쉬잖아요. 우리 다음 달에, 그죠? 5월 그 황금 연휴에 있나? 언제 있지? 아, 부처님 오신 날 5월 말에 있군요. 5월 말에, 그지? 그 부처님 오신 날이야. 석가탄신일. 자, 4월 초파일이 됐어요. 부처님 오신 날 뭐예요? 우리 길가 가보면은 다 이렇게 등을 만들어서 달아놓잖아요. 그죠? 연등절이 있습니다. 연등절. 여기 밑에 있나? 관등절이라고 나와 있네요. 관등절 또는 뭐 연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남풍지 훈해하고 해오민 지오네로다 라고 했어요. 또 고사 인용해놨네. 그지? 자, 이거 순임금이 노래한 순임금 아까 나왔잖아. 요순. 그지? 남풍시를 묘사한 말이다 라고 하는데 자, 이 남풍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뭐예요? 따뜻한 봄바람이야. 봄바람. 이 봄바람 때문에 해오민 지오네라고 했어요. 민 백성들의 노여움도 다 풀어줄 만큼 따뜻한 계절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우리 5월 말이면은 반팔 입지 않아요? 아주 따뜻한 계절이 됐어요. 자, 그래서 삼각산 제일봉에 봉황이 막 춤을 춘대요. 봉황은 그치. 전설 속의 새야. 진짜 있는 새가 아니야. 근데 이 새가 막 춤을 춰. 삼각산에서. 삼각산은 저기 한양에 있는 그지? 북악산입니다. 한강수 깊은 물에서요. 하도 낙서도 나왔대요. 봉황이 춤추고 하도 낙서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상서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징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하도 낙서는요. 이 복희씨 하우와 관련된 그 고사인데요. 이 사람들도 중국의 훌륭한 이 임금들입니다. 황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전설 속의 인물들인데 이 하도는요. 이 용마도 그지? 전설 속의 그런 그지? 말이겠지. 아주 훌륭한 말. 이 그림을 지고 나왔다라고 하고요. 낙서는 낙수에서 신귀는 거북이야. 거북이 등에 이 글씨를 뭐 가지고 나왔대. 아무튼 상서로운 일의 어떤 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라는 얘기야. 따뜻한 계절이 되었죠. 초파일이죠. 또 이런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만백성 화합하는 경성가를 오늘날의 보리로다 라고 했어요. 경성가? 경사의 노래예요. 아주 즐거운 태평성대에 나타난다라는 이 길석, 별이겠죠. 그러니까 그 별 노래를 부른다라는 얘기는 오늘날이 바로 그런 태평성대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임금, 순임금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임금이랑 순임금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태평성대 바로 연결지어 보는 겁니다. 그죠? 요지 1월 순지 건곤 이거 빼고 요 1월 순건곤이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요임금이 다스렸던 그 시기, 순임금이 다스렸던 세상 다 태평성대였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태평성대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지금.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거죠. 만족감입니다. 만족감.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남풍이 불어오죠. 상서로운 일의 징조가 있죠. 태평성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감 드러나고 있어요. 만족감. 자, 만사인간 젊은 날에 소년행락 얼마하리라고 했어요. 자, 소년행락 얼마하리? 라는 얘기는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는 굉장히 만족감과 태평성대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정서가 막 바뀌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서가 막 일관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막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좀 슬픈 정서가 드러나는데요. 이 만사 인간 젊은 날에 소년행락 얼마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타기황행 아이들은 막교지상 우지마라라는 또 한시 원문 갖고 왔어요. 인용해 왔는데 뭐 꾀꼬리를 쫓아버리세요. 가지 위에서 울지 못하게 하세요. 직역을 하면 그렇고요. 조금 의역을 하자면은 자, 이 당나라시 뭐 김창서 뭐 그 부분을 인용해 놓은 부분이라고 하는데 꾀꼬리가 또 이 계절감이 드러나는 거야. 아까 4월 초파일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제 꾀꼬리가 이 철새기 때문에 꾀꼴 엄청 우짖는단 말이야. 자, 근데 그 꾀꼬리의 울음소리 때문에 단꿈, 아주 좋은 꿈을 꾸고 있는데 그거를 깰 수 있기 때문에 이 꾀꼬리를 쫓아버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황금 갑옷을 떨쳐 입고 실버들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누가? 황금 갑옷을 누가 입었을까? 자, 요거는 꾀꼬리를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꾀꼬리가 노랗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금 갑옷을 입었다. 이렇게 의인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버들 속으로 막 도망을 갔는데 이 아이들이 이 꾀꼬리를 쫓아내느라고 우레같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막 이러면서 꾀꼬리를 쫓아내는 거죠. 자, 근데 그 소리에 겨우 든 잠을 내가 깼어요. 이해되시죠? 겨우 든 잠을 깨어보니 장한 많은 집이 등을 달았어요. 왜?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산호만세 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만세 만세 만만세 라고 하면서 만세 만세 하는 거겠지, 그지? 자, 그래서 굉장히 시끌시끌한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들 연상하셔야 돼요. 축제 분위기, 그지? 등을 달아놓고는 만세를 부르는 관등절을 맞아서 시끌시끌한 분위기인데요. 자, 이런 축제 분위기에 화자의 정서 보세요. 슬프도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축제가 벌어지는 마을의 상황과 화자의 정서는 대비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관등절을 모르시나 라고 하면서 또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4월에서도요. 태평성대 너무 태평한 시대야. 그지? 꾀꼬리만 쫓아내면 돼. 꾀꼬리 막 쫓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막 이런 거 노래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떠올리는,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월이에요. 우리 수능 특강에는 이제 5월까지만 실려 있는데 나머지 달도 비슷하게 흘러가겠죠. 그죠? 자, 5월은요. 단오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단오. 5월 5일, 음력 5월 5일. 지금은 뭐 많이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선시대 때는 5월 5일 날 날씨도 좋고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춘향이랑 목룡이가 눈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춘향이가 뭐 했지? 그네 타기 하잖아. 그네 타기. 자, 단오의 풍속 그네 타기 있고요. 5월 5일 축제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도. 자, 보겠습니다. 해는 늦어 창밖에 있으니 자, 점점 날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 지나면 이제 뭐 하지 오는 거 아니겠어? 하지가 1년 중에 가장 그 해가 긴 시간 하지잖아요. 그죠? 자, 낮이 길어졌어요. 여름 구름은 기봉에 많구나. 산 봉우리에 여름 구름이 끼어 있어. 자, 계절. 여름이야, 여름. 5월 5일이면요. 음력이니까 선생님 옆에 달력이 있어가지고요. 올해로 치면은 6월 19일이네. 6월 19일. 엄청 더워 얘들아. 이때는 반바지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름이야. 계절감. 산양 자규가 우는구나 라고 했어요. 산 양지에 이 자규, 소쩍새가 우는구나 라고 했어요. 소쩍새는 사실 좀 이렇게 애상의 정서를 드러낼 때 많이 나타나는 소재인데요. 여기서는 이 자규가 또 여름철새야 얘들아. 그래서 여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청각적 심상 정도로만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광풍 제월 넓은 곳에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노는 날고 뛴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묘사해놨죠. 그래서 아까는 소쩍새의 울음소리, 이번에는 역동적인 시각, 그지? 시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초여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광풍제월 이거는 이제 각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노는 역동적인 심상도 느껴지셔야 되고요. 백구 고전시가에 얘 왜 나와? 왜 나와? 항상 백구한테 말 건네잖아. 너라고 하면서 의인화되어 있죠? 의인화를 왜 시킨 거예요? 너와 놀자 찾았노라 라고 하잖아요. 이 백구는요. 또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고전시가에서는요. 화자가 친근감을 느끼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에서 너와 함께 한가로이 놀고 싶다라고 정서를 표현할 때 많이 등장하는 자연물입니다. 백구는 얘들아 그 흰 갈매기야. 흰 갈매기. 백구라고 해서 뭐 흰 강아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아지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갈매기들이야. 갈매기들. 자, 너 잡을 내가 아니라 일신이 한가하니 너와 놀자고 찾았노라 라고 했어요. 너라고 의인화되어 있죠. 백구야 이것도 부르는 거야. 그치? 백구한테 말을 건네고 있어.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한가롭다. 그치? 나물, 물 이런 건 뭐예요? 얘들아 나물 고기 먹는 거 아니야. 나물 소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한가롭게 대장부의 살림살이 이 안이 넉넉한가? 넉넉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안이 넉넉한가 이것도 설이네. 그지? 넉넉하다라고 하면서 만족감 드러내는 거야. 만족감. 어떤? 안분지 조. 그지? 만족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이렇게 한가롭게 누워서 지내면은 이 안이 넉넉한가? 넉넉하다.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정서가 또 달라지잖아. 일촌간장 맺힌 서름. 부모 생각뿐이로다. 라고 했어요. 자, 일촌간장에 맺힌 서러움. 부모가 돌아가셨으니까 서러운 거지. 그지? 부모 생각뿐이로다. 라고 하면서 자, 이번에는 그런 슬픔, 서러움의 정서랑 관련된 구절을 인용해 놨습니다. 원정부지 이별이요 음풍진어 영욕이요 라고 하면서 대꾸도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옥창에 앵두가 붉었어요. 옥창은요 사대부 아녀자들이 기거하는 방에 있는 창문입니다. 창문을 바라봤더니 앵두가 붉게 익었어요. 앵두도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이 초여름에 이 붉게 익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계절감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 앵두가 붉었으니 원정을 나가는 싸움터에 나가는 부지 이별이요. 이 지아비와의 이별을 슬퍼하고 원망하는 정서가 떠올랐고요. 몽중에 꿈속에 매화가 피었으니 이 매화를 보고 떠올리는 것은 영욕을 떠올렸어요. 음풍진어 영욕이라. 영광스러움과 욕됨은 다 한순간이야. 그지? 한순간이란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앞에는 한가롭고 평화로운 막 이런 만족감의 정서였다라고 하면은 이번엔 좀 쓸쓸한 어떤 서러움, 애상적인 정서 이런 걸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뀌어요. 이번에는 농부가라고 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남림북사라는 거는 남쪽, 북쪽에 있는 이웃집들. 그러니까 이 마을의 사람들이 보리타작을 하는 계절이에요. 방방곡곡에 농부가를 부르면서 농부가 청각적인 심상 드러나죠? 일종의 노동요겠지. 그지? 노동요를 부르면서 이 농부들이 보리타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송백, 양류, 긴긴 나무에 높다랗게 그네를 메고 단오를 즐기는 거죠. 송백, 양류. 류 아까 뭐라고 했어? 버드나무라고 했죠. 그죠? 버드나무 같이 큰 나무들, 송, 백 이런 나무들에 높이 그네를 메고 노기홍상 미인들이 오락가락 그네를 타는 겁니다. 그죠? 녹의, 초록, 저고리, 홍상, 붉은 치마. 이런 것도 굉장히 시각적이지. 그지? 아이고, 색채. 굉장히 시각적인 이미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단오쯤 됐을 때 이 농부가를 부르고 이 미인들이 그네를 타는 그런 모습, 청각, 시각
이런 다양한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화자의 정서는 뭐예요? 슬프도다야.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단오절을 모르시나 라고 하면서 안타까움,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오절이 돼서요. 이제 여름이에요. 초여름.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과 보리타작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부모를 떠올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밑에 선생님이 수능특강 해제랑 수능특강 보기에 실려있는 거를 다 넣어놨거든요. 선생님이랑은 요 해제를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요, 조선 후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가사 또는 작가라고 합니다. 자, 사친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를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라는 주제를 요거 원령체. 아마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이 원령체 형식을 물어보는 선지가 한두 개는 꼭 나와야 돼요. 이 노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원령체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달의 어떤 행사, 절기, 명절 이런 것과 관련지어 부분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요. 사친이라는 주제와 무관하게 계절의 변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활상 이런 거에 초점을 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정서가 막 이렇게 일관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화자의 지식 수준을 뽐내기 위해서 어려운 한자와 중국의 고사를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원령체라는 형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한 해의 변화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풍경과 상황, 그에 대한 단상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작품 전체를 그래도 관통하는 정서는 바로 부모를 그리워하는 효와 관련된 사시사철 부모를 생각하며 섬기려는 마음을 노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노래 좀 해석은 어려웠지만 원령체 시가라는 그 형식을 고려하면서 읽으면은 또 괜찮은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